칼 융은 수년 동안 한 특별한 유형의 공감 능력자들을 연구하며 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대신 거울처럼 그대로 되돌려 반사하여 사람들이 애써 외면해 온 것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융은 원주민 문화에서 하요카 또는 신성한 어릿광대라 불리던 이 공감 능력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심리적 힘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와는 다르다고 느껴왔고 당신의 공감이 사람들에게 위안이 아닌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해왔다면 당신이 바로 그들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융은 하요카 공감 능력자들이 그가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부른 원리를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반대로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변형시키는 반면 하요카는 그것을 반사하고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지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혼란과 파장을 통해 무의식적인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요카를 가장 강력한 공감 능력자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위안이 결코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를 촉매하기 때문입니다. 융을 가장 매료시켰던 것은 하요카들이 일반적인 공감의 규칙을 벗어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관리하고 편안한 환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계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신경계가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도록 설계된 것처럼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그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하요카 공감 능력자를 식별하는 7가지 구체적인 징후를 알려드리고 각 징후가 왜 융이 집단적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심리적 힘의 한 형태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 패턴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징후,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융은 하요카 공감 능력자들이 어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안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당신 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의 가면이 금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누군가는 갑자기 수년간 피해왔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불안정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모든 무의식적 내용물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당신이 대립적이거나 공격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요카는 심리적 거울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억누르고 부정하고 피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 앞에서 그대로 반사됩니다. 그리고 그 반사는 너무나 정확하고 부인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평소의 방어 기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파티에서 당신을 만난 지 10분 만에 아무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혹은 평소 감정 조절을 잘하던 직장 동료가 당신과의 가벼운 대화 후에 갑자기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를요. 또는 당신이 주변에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유독 적대적으로 변하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그들을 자극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융이라면 이것이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자신의 일부가 당신이 있을 때 갑자기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노출에 불편함, 적대감 혹은 당신을 완전히 피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하요카 공감 능력자에게 이 징후가 특히 힘든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유발하는 불편함에 대해 종종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 강렬하고 과하고 직설적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융은 하요카가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표면 아래에 존재했던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아마 수년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신에게 끌리다가도 곧 멀어지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즉시 마음을 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지 말입니다. 융은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당신은 단지 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유발하는 불편함은 사실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표면의 평온을 깨뜨리는 파문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비록 불편하지만 종종 진정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징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들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반면 하요카 공감 능력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못 본 척하는 것을 굳이 지목해야만 하는 강박에 가까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 관계가 사실은 해롭다고 지적하고 누군가의 관계가 명백히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른 사람들이 애써 돌려 말하는 것을 평범하게 말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융은 이것을 예언자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요카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적 부정에 의존하는 시스템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스템의 위험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한번 말해진 진실은 다시 못 들은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어릴 적부터 당신의 정직함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예의 바르고 외교적이고 재치 있기를 원했죠. 당신이 인지하는 것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것만 빼고요. 당신은 무례하다, 부적절하다,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일은 당신이 기능장애를 가진 시스템을 지탱하는 정교하게 유지된 환상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융은 하요카들이 이 진실 말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도발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망상 속에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충동은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중요한 진화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왜 다들 괜찮은 척하는지 묻는 저녁 식탁의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회사의 미션 선언문이 실제 관행과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직원을요. 또는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관계에 왜 계속 머물러 있는지 묻는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약속된 허구에 동참할 수 없는 하요카입니다. 이 진실 말하기는 하요카에게 종종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존재를 알지만 아무도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능장애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습니다. 해로운 패턴이 정상이라고 프리텐디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잃습니다. 학대나 기능장애에 대한 침묵을 지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가족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하지만 융은 시스템은 누군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꺼이 지적할 때만 변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은 누군가가 학대에 대한 침묵을 깰 때만 치유됩니다. 관계는 누군가가 현재의 역학이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할 때만 변화합니다. 하요카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기꺼이 그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징후. 당신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혼돈을 통해 변화합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발전하는 반면 하요카 공감 능력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한 변태를 겪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당신은 화요일에는 한 사람이었다가 금요일쯤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완전히 폭파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세웁니다. 해로운 사람들과 서서히 거리를 두는 대신 예고 없이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이러한 혼돈스러운 변화의 패턴은 불안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요카가 경험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융은 이를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하요카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완전한 자아 해체를 경험한 후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아마 직장, 관계, 도시, 그리고 당신 자신의 전체 버전을 주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의 갑작스러움으로 떠났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당신은 헌신하고 투자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당신은 사라졌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전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한 주기의 끝에 도달했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융은 하요카들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긴장과 통찰력을 축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뀝니다. 그들이 그동안 아무런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처리 과정은 변화가 완료될 때까지 무의식 아래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인식과 행동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에게 하요카를 불안정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을 다른 발달 패턴으로 인식했습니다. 더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일 뿐입니다. 하요카는 뱀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허물을 벗는 과정은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형태를 벗어나기 위한 오랜 성장 과정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요카들이 자신의 변화 스타일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누군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당신의 삶 내내 반복될 것입니다. 융은 이 변화 패턴이 하요카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큰 전환을 겪을 때 그들을 안내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죽음과 재탄생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쪽에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완전한 해체의 과정을 위한 공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당신은 감정 에너지를 흡수하는 대신 반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요카 공감 능력자가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분노를 투사할 때 그것을 흡수하고 그들을 진정시키려 하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증폭시켜 되돌려 보냅니다. 누군가가 거짓 행복을 연기할 때 그것에 동조하는 대신 당신은 그들의 연기가 너무 과장되어 그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 연기를 따라합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유도로 인식했습니다. 하요카는 에너지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그 근원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되돌려 보내서 사람들이 자신의 패턴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경노하면 어쩐지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 주위에서 순교자 행세를 하면 갑자기 그들은 자신의 조종 전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에너지를 반사하고 반전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당신이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진동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주파수에서 공명하는 소리 굽새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명확하게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과의 상호작용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융은 이 반전 메커니즘의 배후를 이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요카들이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기 때문에 감정적 조종에 대한 자연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누군가가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당신에게 쏟아부으려고 할 때 그 감정들은 거울에서 반사되는 빛처럼 되돌아가고 그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종종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처럼 흡수하고 위로하고 기분을 좋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노출되고 불편하고 피하고 있던 것과 마주하도록 강요당한 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이것에 대해 당신을 비난합니다. 마치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단지 존재하며 그들의 에너지가 그들에게 되돌아가도록 허용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아마 사람들이 당신을 격렬하게 사랑하거나 격렬하게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중간 지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마주하거나 당신을 피하거나 그리고 융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직면이 두렵기 때문에 회피를 선택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당신의 유머는 다른 사람들이 숨기는 것을 드러냅니다. 융은 하요카 공감 능력자들이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유머를 사용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웃게 만든 다음 그들이 당신이 방금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침묵하게 만드는 농담을 합니다. 당신은 잔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부조리를 강조하기 위해 풍자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어릿광대 기능입니다. 원주민 문화에서 하요카는 다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머는 직접적인 대립이 전달할 수 없는 진실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의 하요카 환자들에게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말하면 용납될 수 없는 파괴적으로 정확한 것들을 농담을 통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유머가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명절 저녁 식사에서 가족의 기능장애에 대해 농담을 하면 갑자기 모두가 조용해지는 것을요. 직장의 해로운 문화를 지적하기 위해 풍자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불안하게 웃는 것을요.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방어 기제를 낮춰 인식의 씨앗을 심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지는 순간 진실은 이미 도착한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천재성의 한 형태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아의 정상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머에는 아마도 당신이 농담을 하는 것인지 진지한 것인지 사람들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날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 모호함은 사람들이 당신이 전달한 진실을 농담이나 비난으로 즉시 일축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융은 하요카의 유머가 종종 역설을 포함한다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심각한 것에 대해 농담을 하거나 터무니없는 것에 대해 진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된 감정톤의 반전은 사람들을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제로 무엇이 말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재능은 또한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머가 자신이 숨기려는 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사람 곁에 항상 있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치가 처음에는 당신을 인기 있게 만들지만 결국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편안한 환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좀 가볍게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의 유머가 어둠을 빛으로 가져와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황을 가볍게 만든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능장애에 대해 농담함으로써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능장애를 무시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6번째 징후.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융이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와 하요카를 구분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둘 다 타인의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지만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들이 종종 자신이 흡수한 것에 압도되고 지배당하는 반면 하요카는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분리감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슬픔으로 가득 찬 방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잠식되지 않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의식적 공감 대 무의식적 공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의 감정 상태와 융합됩니다. 하요카는 타인의 감정을 표면적인 표현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즉 데이터로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정들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요카에게 드문 형태의 감정적 온전함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최악의 순간에 그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치거나 회피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떠안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강렬함 속에서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완전히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분노, 슬픔 또는 절망을 멈추게 할 필요 없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서둘러 위로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겪도록 내버려 두면서 표면적인 감정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관찰합니다. 이 능력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무관심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높은 형태의 보살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불편함을 관리하기 위해 타인의 완전한 경험을 바꿀 필요 없이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당신이 냉정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융은 무관심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숙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강렬함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제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어떤 구조 시도보다
더 치유적입니다. 융은 하요카들이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적 온전함이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모님의 기분을 관리하려 했지만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떠했든 당신은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것을 떠안거나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7번째 징후. 당신은 종종 큰 개인적 희생을 치르며 타인의 각성을 촉매합니다. 융은 하요카 공감 능력자들이 진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그들이 존재하면 주요한 각성 과정이 촉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고 갑자기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 대면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혼란에 대해 당신을 비난합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진실이었던 것을 드러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요카의 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지만은 않는 변화를 촉발시키며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소식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전령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서 깨트려버리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주요한 삶의 전환기 동안 그들과 가까웠다가 그들이 그것을 완료하자마자 버려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치유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떠나버린 경험을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들의 삶을 바꾼 진실을 말해주었지만 그들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원망했던 경험을요. 융은 그의 하요카 환자들이 이 패턴을 묘사하는 사례를 수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나 변화의 시기에 누군가와 강렬하게 연결되곤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그 사람의 성장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완료되면 그 관계는 종종 갑작스럽고 때로는 적대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상징하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누군가가 다시 태어나면 그들은 종종 자신의 옛 자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변화 동안 필수적이었지만 그 후에는 그들이 잊고 싶어하는 고통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융은 이 변화를 촉매하고 거부당하는 패턴이 하요카의 희생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집단적 진화에 기여하지만 당신이 촉발한 변화의 결실을 거의 즐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교훈을 통합하고 당신이 그들의 편안한 망상을 산산조각낸 지진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특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요카들이 종종 깊이 외롭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강렬하고 너무 정직하며 너무 파괴적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우정을 쉽게 만드는 사회적 연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깊이, 진정성, 날것의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의향이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대부분의 관계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할 때 당신에게 왔다가 그것이 완료되면 떠나갑니다. 이것은 당신을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부수고 싶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필요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거의 편안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요카의 과제는 당신이 돕는 사람들로부터 감사나 장기적인 연결을 기대하지 않고 그 촉매 역할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만족감은 당신이 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와야지 당신이 도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나 감사에서 와서는 안 됩니다. 융은 하요카 공감 능력자들이 자신의 고립과 화해하기 위해 자신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인기 있어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편적으로 사랑받아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잠에서 깨우는 파괴적인 힘이 되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융이 발견한 하요카가 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사랑받거나 받아들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다른 사람들이 진정성을 선택하거나
계속 연기하도록 강요할 만큼 충분히 진정성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진정성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집단 의식을 바꾸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이 7가지 징후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융은 당신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이런 방식 때문에 망가지거나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의도된 대로 정확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파괴적인 존재는 관계, 기회 또는 사회적 수용을 희생시키더라도 목적에 기여합니다. 둘째, 당신의 고립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 장치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지하고 촉발하는 강렬함을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고독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소진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당신의 필요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당신은 다른 하요카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요카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촉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즉각적인 이해,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공유된 피로감, 그리고 판단 없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드물지만 당신의 안녕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당신은 당신의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괴적인 힘이 되는 것은 당신의 본성이지만 당신은 그것을 언제 어디서 활성화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당신의 거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보는 진실에 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관여하고 언제 물러설지에 대한 분별력은 필수적입니다. 융은 자신의 재능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하요카는 파괴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관계, 직장, 공동체를 불태웁니다. 진정한 변화를 촉매하지 않고 그들의 뒤에 잔해를 남깁니다. 목표는 혼란이 성장에 기여할 때와 단지 혼돈을 만들 때를 알 만큼 충분히 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하요카와 무의식적인 하요카의 차이는 죽은 잔가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통제된 불과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산불의 차이와 같습니다. 융이 하요카 공감 능력자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진화적 필요성을 대표한다는 점입니다. 편안한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파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집단의식은 합의된 현실을 깨뜨리고 실제로 무엇이 진실인지 보여줄 의지가 있는 누군가 없이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종종 감사받지 못하고 당신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오해받고 고립된 채 보낼지라도 융은 당신이 개인적인 편안함보다 더 큰 무언가, 즉 진화 그 자체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유지하는 데 투자할 때 진실을 말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인정을 제공할 때 거울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낡은 구조에 필요한 붕괴를 촉발하여 진정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융은 하요카들이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고 기능 장애가 심해져서 흔들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즉 집단적 정체의 시기에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이 기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의식 속의 무언가가 파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정 개인들을 그 약을 운반하도록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기능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그것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정확히 당신이 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존재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강박적인 진실 말하기는 약입니다. 당신의 혼돈스러운 변화는 가능성을 모델링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온전함은 안정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유머는 직접적인 대립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의 촉매적 본성은 진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입니다. 하요카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해받는 공감 능력자의 유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성한 파괴자, 진실을 말하는 자, 그림자를 드러내는 자, 그리고 진화의 촉매제 역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개인이 당신을 거부할 때조차도 집단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융은 당신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현실이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의 외로움입니다. 당신의 사람들, 즉 다른 하요카들, 자신의 죽음과 재탄생을 겪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시스템에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당신의 진실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구축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파괴, 당신의 정직, 당신의 강렬함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사회적 수용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믿으세요.